네, 안녕하세요. 이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잠을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듯이 잠이라는 거는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자. 오히려 잠에 대해서 좀 내려놓아야지만 잠을 잘 잘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이제 행동의 방법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들, 행동들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사용을 하면 거의 다 닳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밤에 또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소진을 해야지 잠을 그만큼 더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배터리가 반 이상 남았는데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잠을 잘 자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내 이 에너지를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소진을 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바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돌보는 곳에나 이렇게 하루를 소진하고 많이 힘들고 바쁘면 아무래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 그만큼 잠이 더 잘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소진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는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일 좋은 행위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이제 잠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적정한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소위 말해서 달밤에 체조를 하면 오히려 신경이 더 각성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더 곤두서고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가령 10시에 자는데 뭐 9시에 운동했다. 이러면은 이 곤두선 신경이 누그러뜨려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되 너무 수면 시간과 밀접한 가까운 시간에는 운동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시고, 아침 시간이나 낮이나 아니면 저녁 이른 시간이나 이렇게 여유가 좀 있을 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잘 들어보셨을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낮에 많이 만들어져서 밤에 잘 때 뇌에 작용을 해서 잠을 유발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을 많이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쬐면서 생활을 하면 우리 피부에서 이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햇빛을 많이 쬐는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햇빛을 많이 쬐면 그만큼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자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운동을 하실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시기보다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해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해를 많이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 운동보다는 실외 운동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에는 실외 운동을 많이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즘 불면증은 병원에서 이렇게 멜라토닌 호르몬을 통한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병원에서 많이 먹는 거라든지 주사로 맞는 비타민 D, 이런 비타민 D도 이런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평소에 영양제로 많이 복용을 하시든 아니면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비타민 D 주사를 이용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족욕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니까 족욕이라든지
따뜻한 샤워 이런 것들은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것은 많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시원하게 식으면서 더 잘 오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질 때는 잠이 잘 안 오고, 이제 몸이 식을 때 잠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도 가급적이면은 너무 차가운 물에 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이 따뜻한 몸이 조금씩 식으면서 잠이 오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면 차갑게 식은 몸이 오히려 이불 안에서 따뜻해지면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샤워나 족욕을 하는 것이 신경을 풀어주고 몸을 식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ASMR이라든지 아니면 명상 같은 것도 자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많은 ASMR 사운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잠을 자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명상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더 릴렉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수면과 관련된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명상이라는 게 내 몸을 릴렉스 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나 수면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청취를 해보셔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실천에 옮겨 보신다면 잠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나는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게 항상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통일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급적이면 일치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큼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떤 날은 뭐 되게 늦게 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몇 시에 자야지만 몇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몇 시에 일어나야지만 몇 시에 잘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11시에 잠을 자는 분이면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잘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 1, 2시에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가령 다음날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시간이 많으면은 가령 12시, 1시, 2시 넘어졌기 때문에 보통 7시에 일어나는 분이 그렇게 늦게 자면은 9시,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부득이하게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 넘어서 잤더라도 다음 날에는 좀 피곤하더라도 알람을 2-3개를 맞춰놓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날에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 더 빨리 더 푹 잠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계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자는 시간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잠이 드는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서 잠이 드는 시간을 맞춘다. 그래서 언제 자든지 간에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 일치를 시키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아무래도 많이 잠을 자고 싶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이 들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루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너무 흥미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너무 재밌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거는 당연히 자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잠이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꼭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좀 딱딱한 내용의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루틴대로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잠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잠이 평소에 드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잠이 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서 그 루틴을 꼭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너무 잠을 못 자면 잠에서 나오셔야 돼요. 2, 30분 이상 침대에 누워 계시지 말고 그 이상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딱딱한 책을 읽거나 딴 거를 하다가 잠이 오겠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잠자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려도 잠자는 데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침대에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있다면 꼭 이부자리를 나오셔서 딴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침대는 유일하게 잠을 자기 위한 공간입니다.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자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실이나 침대를 꼭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가급적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 책상이나 소파나 아니면 다른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여러분들 잠이 잘 조절이 안 된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기보다는 또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